네, 여러분. 요즘 시장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제가 블로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매매를 쉬는 것을 권장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매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비중을 실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시총이 낮고 정말 세력들에 의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잡주들만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식을 할 때 개 잡주들부터 이렇게 몸을 담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잡주들의 흐름에 어느 정도 익숙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잡주들은 매매를 하실 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매매화가 없을 때, 우리가 비중이 실어서 정말 주도주들을 매매하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어떤 매매를 하셔야 이런 시장에서도 수익을 내실 수 있는지, 제가 실전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먼저 실전 매매를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금강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요, 모듈러 주택 관련 주였고요. 계속 시초가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고가를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일 고가를 한번 찍어주고 다시 하락을 했죠. 찍고 바로 하락하는 모습.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확실하게 세력이 핸들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이 고가를 뚫고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여기서 두 번 분할로 나눠 팔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팔고 나서 제가 잡지 않았죠. 잡지 않고 여기까지 상승분이 올 때까지는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워낙 이게 강한 세력주고 큰 상승이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밀리면 크게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뒤는 따라가지 못했고, 그 다음에 하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제가 이런 잡주들을 매매를 할때 첫 반등에서 기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고 나서 첫 번째 21선 부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따 다른 종목들로도 예시를 보여줄 테니까요. 일단은 매매한 내역들을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기서 21선에서 바로 반등이 크게 나와줬기를 기대를 했는데 바로 안 나와줬기 때문에 바로 셀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제가 지지를 한다라고 했을 땐 이게 60분선입니다. 60분선. 60분선에서 바이를 하고 반등 났을 때 팔고, 다시 한번 눌러줬을 때 분할로 매수 팔고, 이런 흐름으로 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지를 받는다고 한다면 120선이에요. 120선. 120분선. 자, 이 120분선을 깨면 웬만하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요걸 깨면. 근데 이 부분에서 비중을 좀 많이 실었는데, 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거예요. 이전 저점에 일단 닿았죠. 그죠? 그러면서 120분선에서 지지. 그리고 큰 상승 슈팅이 났을 때 한번 셀. 그 다음에 이 위에서 한번 눌러줬을 때 이전 고점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바이 했고 셀. 그죠? 그 다음에 또 20분선까지 눌러줬을 때 바이. 그 다음에 셀. 요런 느낌으로 계속 바이셀을 하고 간 겁니다. 계속 했고, 일단은 이 주식을 이렇게 바이셀을 할 수 있었던 이유의 근거는 첫 번째가 재료입니다. 재료. 왜? 모듈러 주택이라는 그런 재료. 지금 산불이 굉장히 심한데, 산불이 꺼져도 어쨌든 이재민들에게 모듈러 주택을 공급한다라는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홀딩할 수 있었던 재료의 근거가 있었던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세력의 힘입니다. 세력의 힘. 제가 잡주들을 매매를 많이 했었다고 했잖아요. 이 세력들이 이 정도로 땡겨 올리는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전고점까지는 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세를 타고 매매를 했었던 겁니다. 일단 실전 매매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할 때 알아야 되는 꿀팁을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누보라는 종목이에요. 이 누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산불 이후에 이제 비료를 통해서 복구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재료로서 이제 상승을 했던 종목이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20분선에서는 반등이 나옵니다. 첫 번째 20분선. 이게 잡주들 중에서도 이제 특히 반등이 잘 나오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어디요? 60분선. 보이시죠? 네. 20분선, 60분선에 일단 반등이 잘 나옵니다.
자연과 환경도 마찬가지로 산불, 복구를 위한 소외주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20분선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60분선인데 요거는 60분선 닿기 전에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자, 아시아 종묘도 같은 재료입니다. 같은 재료. 자, 이것도 첫 20분선에서 반등. 보이시죠? 그 다음에 60분선에서 이거는 반등이 안 나왔죠. 항상 100%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120분선에서 반등이 일부 나왔다. 그 다음에 깨고 내려갔을 때는 보지 않는 게 좋다. 그죠? 깨고 올라와도 이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정 첫 번째, 재료가 확실해야 된다. 재료가. 산불 복구라는 큰 재료들이 있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확실한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첫 번째 큰 상승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언제? 20분선에 눌렸을 때가 첫 번째 매수 타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뭐다? 60분선 매수 타이밍.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타이밍은 120분선이다. 자, 요게 잡주들을 매매할 때 제가 지지선을 잡는 그런 매매를 할 때 기준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누보. 첫 번째 상승이죠. 이동평균선 기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 첫 번째 상승 몇 프로입니까? 자, 보시면 14%입니다. 14%에서 하락 4%죠. 자, 구간 몇 프로입니까, 이거? 네, 딱 10%입니다. 10%. 내가 만약에 첫 고점에서 못 잡았어요. 그럼 첫 고점에 마이너스 10% 되는 지점에 걸어놨다. 매수됐죠. 반등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고점 22%입니다. 그 다음에 10% 아래 잡겠습니다. 12% 정도. 갭이 14%가 나왔습니다. 14%. 14%. 그래서 첫 번째 상승에 마이너스 10%에 걸어놨을 때 이 정도의 상승이 나왔고요. 아시아 종묘입니다. 아시아 종묘. 첫 번째 상승 여기까지죠. 27%. 거의 28%까지 되죠. 거의. 자, 그 다음에 13%. 근데 10% 이하에서 잡았다고 생각했을 때 17%. 여기죠. 여기서만 해도 반등이 6%가 나왔습니다. 반등이 6%. 여기까지. 금강공업 20%죠. 10%에서 잡아도 반등 폭이 이것도 작아 보이지만 이것도 3%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얘는 바로 반등이 안 나오고 한 번 더 밀렸다가 가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소 이런 잡주들, 재료가 있는 잡주들 첫 번째 상승 이후에 마이너스 10%에 잡았을 때 그 변동폭이 굉장히 좀 크게 먹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고요. 자, 이렇게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자, 10% 상승했네? 자, 10% 아래 비중 몰빵.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100%는 없습니다. 주식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쯤에서 잡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비중을 투여한다면 8%에서 10%. 마이너스 9%에서 10% 비중을 잡고 정말 10%쯤 왔을 때는 비중을 한 30%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비중이 최소 50%가 들어가죠. 만약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땐 정말 저점에서 나머지 반의 비중을 때린다면 이거는 최소한 반등이 안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반 정도까지는 되도록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비중을 실어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절대 이런 매매를 하실 때 여러분들 기억해 하셔야 될 거, 비중 조절하셔야 된다. 100%를 실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잡주들 매매 저는 솔직히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초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매매이고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심하면 크게 당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누보 보세요. 마지막을 보세요. 마지막. 상한가 갔죠? 상한가 갔다가 30%에서 지금 10%까지 마이너스 20%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3시 이후예요. 3시 이후. 자연과 환경 마찬가지입니다. 3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3시 이후에 급락 나왔죠. 아시아 종묘 그 전에 급락 나왔습니다. 얘는. 그 전에 급락. 2시부터 급락이 나왔고요. 금강공업도 마찬가지. 여기 3시부터 급락 나왔죠. 그래서 이런 잡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 3시 이후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매매는 오전장에서 급등이 나왔을 때 큰 변동폭으로 반등을 먹는 그런 매매입니다.
여러분들 늘 이런 잡주들은 비중 조절하시고 조심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